자, 한번 이제 딸기에서 주 병해충에 대해서 쭉 들어갑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그 탄저병이 많은 집의 공통점은 시드름병도 많아요. 근데 탄저병이 많은 시드름병도 많지만은 또 한 가지가 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작은 뿌리파리라든지 다른 것도 응애도 많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가지 병에 대해서만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라 요걸 칠 때 기본적으로 병과 해충을 같이 잡아야 되는데 다른 리스크가 같이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따라 붙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자, 이 경우는 위에서 보면은 탄저병이라는 게 있죠. 탄저병은 내부로 이렇게 먹어 들어가요. 요런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탄저병인데 과거 노지 재배할 때는 탄저병이 대세였습니다. 얘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눈마른 병은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눈 위쪽에 꽃대 중에서 여기에서 입이 나오고 꽃대도 나오는데 이 상단부가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눈마른 병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얘는 이제 큰 문제는 아니에요. 탄저병 기준으로 약을 치면 되고, 역병은 간헐적으로 나와요. 역병이 그렇게 지배적인 어떤 딸기의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네버스 같은 거 좀 치면 되겠고, 근데 요 시드름병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근데 이 시드름병 약제를 치게 되면은 탄저병이나 눈마른 병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약효가 들어가는 약제를 선택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방지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초보자분들은 탄저병 약 따로 치고 눈마른 병 약 따로 치고 또 견문이 썩은 병이라고 또 있어요. 임반병이라고 있는데 그거 따로 치고 다 따로 친 게 아니라 한 가지 약제를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그 방법이고, 그 위황병이라고 옛날 불렀어요. 한자로 위황병, 짝잎 또는 뭐 짝귀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잎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피곰팡이, 지금 얘는 또 요즘에 생기는 경향 보면은 내부에 습도가 높다든지 또 과밀하게 심었을 때, 특히 티번이 많은 농가 있죠. 티번이 많은 농가는 요것이 지금 제피곰팡이가 그 티번에서 그 마르는 그 잎 사이로 해가지고 1차 곰팡이균이 들어왔다가 2차적으로 이런 어떤 제피곰팡이가 먹어 들어가는 현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정도 이제 이화방 꽃이 없다면은 약제를 하셔야겠죠. 뭐 이화방 수확 끝났는데 이화방 아직 안 났다, 다 꽃이 폈다 그러면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뭐 사파이어 혼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약제를 갖다가 두세 번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추위가 있었잖아요. 추위가 오고 나서 치는 것보다도 추위가 오기 전에 미리 치면은 상당히 방지 효과가 89%까지 더 올라가요. 그리고 추위가 왔다가 지나가고 나서 치게 되면은 방지가가 한 55% 정도 오기 때문에 추위가 오기 전에 꽃이 약간 이화방이 나오기 전에 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제피곰팡이는 온도를 잘 잡으시면 없어요. 야간에 9도 잡고 대충 보면은 제피곰팡이는 영상 3도에서 발현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역병, 얘는 이제 씨가 막 돌출되죠. 얘는 이제 총체라고 하는데 본인은 다행해요. 응애가 많아서 입이 역할을 못해도 이렇게 씨가 돌출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 어떤 호르몬제를 잘못 쳤을 때도 씨가 돌출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어떤 해충이 가해를 해도 씨가 돌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총체벌레가 조금 간헐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주로 나오는 시기는 2월 말 정도. 하얀색 종이 가지고 이렇게 꽃대를 털어보세요. 그럼 뭔가가 가느다란 벌레가 막 기어다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건 없는데 조금 지나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흰가루병은 특히 이제 서랑에서는 그래도 많이 방지가 되는데, 킹스하고 금실은요, 꽃대가 다 흰가루가 다 한번 쪄들면은 꽃대를 꺾어야 돼요. 그 정도로. 그래서 흰가루병에 대한 방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역병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윤마병은 얘들은 귀여운 병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런 시드름하고 탄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야.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에 이제 A형 독감, 그만큼 위험해. 근데 얘들은 윤마병은 조금 그냥 여기 뭐 어디 가다가 살짝 긁혀가지고 상처 정도 난 거예요. 그건 그냥 탄저병 기준에서 약을 치면 되고, 뱀눈무림병은 이제 포도나 그런 데도 생기고 여러 군데 생기는데 뱀눈무림병도 그냥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탄저병 기준에 치면 되는 어떤 거고, 흰가루병은 서랑에서는 별 문제 아니에요. 서랑에서는
배에서는 별거 아닌데 그냥 뭐 이제 콧물 좀 나다가 딱 닦으면 돼. 근데 금실하고 킹스에서는 한번 그 방직가를 놓쳐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잡기가 어려워요. 특히 7월달, 6월달 육무기 때 잡으셔야 돼. 그리고 얘가 9월달에 정식을 하고 나니까 별로 이렇게 표시가 안 나다가 언제 급진적으로 나타나냐? 10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아침과 밤과 그 낮에 일교차가 12도가 날 때 그렇게 원래는 7월달에는 공기 때는 그 흰가루병이 이렇게 잠복을 했어요. 하다가 그 10월달 되면요 이렇게 막대가 되면서 현미경 확대해 보면은 풍선처럼 올라와 있어요. 바람이 불면은 쓱 전이가 돼요. 그래서 그때 10월달에 못 잡는 거는 9월달에 못 잡아서 그리고 또 그 7월달이나 육무기 때 못 잡아서 흰가루병 때문에 놓쳐가지고 결국에는 방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를 이라방을 다 꺾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때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막 센터 전화가 와서 그렇죠.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전화를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흰가루병 때문에 그때도 보고 다 이렇게 다 감염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할까요? 그때 꺾으셔야 돼요. 그럼 기분 나빠하셔요. 그래서 뭐라도 이렇게 뭐 해결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런 상태에서 뭐 꽃이 펴 있는 상태에서 흰가루가 왔다. 그러면은 만약에 약제를 센 걸 치게 되면은 수용 불량이 올 테고 스프로곤 치면 그 수용 불량이 많게는 85%까지 와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냐면은 심해요? 그러면은 위험하니까 힌트 같은 거 치세요. 힌트 치면요 효과가 별로 없어. 근데 약해가 덜해. 이미 그거는 이제 꺾으셔야 돼요 하면 아니 지도사가 지금 내가 열심히 농사 졌는데 대답을 그따구가 이렇게 못해? 하고 화를 내죠. 그래서 뭔가를 대책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돼. 근데 그래서 그거 거짓말 안 하게 여러분께서 이라방 꽃이 피기 전에 충분하게 흰가루병하고 시드름병하고 탄저병을 잡아야겠죠? 예, 그렇죠. 잡아야 돼. 그래서 육무기 때 잘 잡으셔야 돼요. 얘는 선충이고, 뭐, 이것은 뭐 다른 어떤 계통인데, 그래서 딸기 탄저병을 보자. 이게 노지를 하면 안 된다. 비 맞으면 탄저병이 비를 맞는 순간에 1.2m까지 비산이 돼요. 탁 튀어요. 그 실험 연구 결과에. 근데 실제 보면은 이런 노지에서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촉성에서는 안 맞아요.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육보라든지 그런 거는 뭐 약간 10월 말에 늦게 심는 경우도 있으니까 병만이 없었지만은 서랑품종은 일찍 심잖아요. 일찍 심게 되면은 탄저병 자체가 사전에 리스크를 다 차단을 해야 돼요. 논사는 탄저병은 덜해요. 시드름병이 문제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푹 꺼져요. 움푹 꺼져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 잘 보이시죠? 화면이 좋아요. 움푹 들어가. 그래서 또 붉게 변해. 주기가 붉게 변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요. 전화 많이 와. 붉게 변하면은 다 탄저병인 거 아세요. 물을 안 줘도 말라도 붉게 변하고, 비타베리는 원래 붉어요. 이렇게 주기가. 런너가 붉어. 비타베리는 특성상 육류를 할 때 런너가 나오면요. 붉게 변하고, 햇빛이 강해도 붉게 변합니다. 다 탄저병은 아니에요. 탄저병은 붉게 변하면서 움푹 들어가. 서립자처럼.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붉으면 다 병 아니에요. 그래서 비료를 안 줘도 붉게 변합니다. 그리고 왜 육묘할 때 겨울철에 우리가 이제 육묘하는 과정에서 단풍이 지죠. 노랗게 된다든지 붉게 변하죠. 그거 다 탄저병 아니에요. 비료 안 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경우가 케이스가 틀리다. 이렇게 상단부 보는 먹물을 찍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 이렇게 이제 상단부 보시면은 먹물을 이렇게 살짝 찍어놓은 것처럼 보인다. 이게 육묘기 때 발견이 되면 첫 번째 할 게 뭐냐? 육무기 때 내가 육류를 하다가 이런 탄저병 이런 증후가 있다. 첫 번째 뽑아내셔야 돼요. 뽑아내는 것이 방제가의 가장 높은 방법이고 그 치료가 안 됩니다. 그건 언젠가 이제 고사를 하게 돼 있고 그 병반이 옆으로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단은 되더라도 치료는 잘 안 돼요. 뭐 치료가 됩니다. 의미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거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런너를 통해서 감염이 다른 어떤 부생균이 감염이 됐다가 탄저가 그 뒤에 먹어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이렇게 꼭지가 런너가 다 탔다고 해서 100% 탄저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묘가 넉넉하다면은 일단은 유부를 해야지. 심지 말고 다른 거 멀쩡한 걸 심었다가 가시는 게 좋겠죠. 육묘할 때도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붉게 변하면서 그 화살표 있는 것처럼 움푹 꺼지는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서 탄저병인데 이것이 최근까지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최근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식 딸기를 수확하면서도 외부에서 이렇게 먹어 들어간다. 근데 이거 유사한 현상이
우리가 굉장히 가위를 많이 해도 요거과 약간 유사하게 나타나게 합니다. 근데 요거 생기면은 대부분 탄저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관부를 잘라서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 이제 편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림을 하면 많이 피해요. 비가림을 하면 굉장히 피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 삽식 육류 할 때요, 이제 우리가 미스트 가지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뿌릴 때 가끔씩 보통 12일 정도가 되면 이제 살을 것 같다. 23일 되면은 이제 트레이가 살짝 들려요. 그 23일 되면 이제 완전 살았네. 근데 그 사이에 약재 방제도 가끔씩 하셔야 돼요. 삽식하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또한 이제 전문관서는 이제 좀 없어졌으니까 병든묘를 제거만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크다. 병든묘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탄저병이라든지 우리도 탄저병 걸리면 다 뽑아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탄저병 걸렸다. 주변에 일미도 다 제거, 일미도 제거 했어요. 그래서 일미도가 날라가. 그 다음에 또 옆에 생겨. 그럼 또 일미도 제거. 어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줄이 다 날라가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거는 그래도 육류하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번 정밀하게 예찰을 해가지고 병만이 생긴 거는 제거를 하는 게 맞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하냐? 보통 5월 10일 정도에서 15일 되면은 그게 특히 시드름 병만은 짱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3월달에 육류 시작하면은 5월 10일 정도에서 넘어가면 그때부터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재는 아까 며칠에 준다고요? 그거 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나간 분들은, 이제, 농가들 많이 테스트 해봤는데, 그 정도 쳐서 나간 분들은 그래도, 외부에서 크레임이 잘 안 걸려. 근데, 5, 6일 나간 농가들은 간헐적으로 크레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3, 4일 간격으로 접히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쓰는 농약은, 이제 그런 거예요. 육무기 때는 뭘 써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육무기 때, 피해될 농약, 잘 모르시거든, 그냥 밑에 거 육무기와 정식기 범용치료약제를 쓰시는 게 맞아요. 육무기 때 특정 농약, 물론 딸기에 농약이 다 등재가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농약은 살림꾼 같은 경우는 치면은 런더가 나오다 멈춰버려요. 그리고 트리아주 같은 경우에서 몇 가지 농약은 잘못 치면은 런더가 나오다 멈춰버려요. 그래서 런더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시거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포로곤이라든지 머니업 같은 약재죠. 회사만 달라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 회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프로곤 머니업을 친다든지 저희 논사는 주로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미리 보는 과거에 이제 합성제제인데 여기에 이제 일부 카브리 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고 합성제제로 해서 스포로곤 미리 본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사실은 탄저병 약재가 이제 계명으로 쓸 수 있는 게 또 있는데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제 그리고 비가 오기 전에 이건 한번 읽어봐 주시고 요 약재를 쓸 때 다는 이제 암호로 쓰는 거야. 그래서 카메라 촬영하기 때문에 암호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원래 또 사이드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다짜 이게 뭘까 이제 써놨는데 의미가 있는 건데 제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더 넘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약재를 갖다가 둘러가서 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식할 때 딸기 정식할 때 그때는 시드름병, 탄저병, 그 다음에 눈마름병 그런 것을 같이 잡으셔야 돼요. 정식하자마자 주로관주는 다 아시죠 이제. 주로관주 그거는 이제 딸기를 심었을 때 그 상토랑 기존 내가 심었던 그 딸기 거기 붙어 있는 뿌리하고 접합을 시켜야 돼요. 접합을 시키는데 점적기로 주면 잘 접합이 안 돼요. 물을 위해서 압력으로 밀어서 이렇게 주는 것이 필요하면서 그때 그냥 하지 말고 스포로곤이나 그런 거에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 약재 중에서 이제 천하평정이나 그런 약재를 넣어가지고 같이 넣게 되면은 작은 뿌리파리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그 진딧물이라든지 초기 때 방제를 또 할 수가 있죠. 요즘에 이제 약재가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육무기 때도 저희도 다 쓰는데 그 스프로곤이 또 입재로 나왔더라고요. 입재도 뿌려주고 제 같은 경우 육무할 때 다 이제 우리는 일단은 묘가 안전하기 때문에 계속 뿌립니다. 원래는 살짝 덮어줘야 되는데 그 식물체를 심어놓고 나서 육무기 때는 위에다가 뿌리는데 우리는 계속 뿌려요. 뿌리고 나서 아타라라든지 지금 아타라 지금 쓰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것을 육무기 때는 저희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그 입재를 뿌려놓고 나서 계속 효과가 있으면서도 3일 간격으로 약재를 방제를 해요. 3, 4일 간격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죠. 육묘가 그래서 올해 사랑딸기 육묘 우리 센터에서 받아보신 분 있어요? 받아봤다. 어땠나요? 올해가 어땠어요?
별로였는가 보네. 아, 그래요? 아, 뿌리가 좀 덜 나왔지? 뿌리를 들어가고는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그것을 우리가 옛날에는 한 70일 이상이면 배웠어요. 근데 그러니까 병 많이 돌아. 그래서 55일에서 차단을 해버렸거든.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60일까지 해서 차단하면 뿌리는 다 돌 거다. 근데 뿌리가 약간 서운했죠? 근데 그거 빼고는 병만 없어. 좋아. 이런 딸기는요, 막 병만 없으면 최고예요. 장땡이요. 장땡이요. 나중에 이제, 아유, 센터거 심었는데 병 많이 들어와서 탄저병 나왔어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그때부터. 우리 딸기 시험장도 그거 막 하는데, 거기면도 이제 다 인간이라면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도 뭐 일요일날, 토요일날도 나와서 한 1년 내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얘기를 하신 분들한테 상처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무자가 여러 번 바뀌기도 하고 사직서를 내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나가서 휴식기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딸기 미용을 한다는 것이 공인 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한 큰 리스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고 해서 뭐 칭찬도 없어요. 잘했죠? 네. 잘했다고 하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해야겠어요. 앞으로 육류를 계속 해서 또 확대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는 다양하지만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특성이 계통이 다른 걸 취시해야 된다. 뭐 스프로곤은 뭐 이제 코드 3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침투 이행성이라든지 그 약재가 다 이제 그 작용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오티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로빌루린 게 그 자체가 또 들어가 있고 요즘에는 가장 강력하게 앞전에서 다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거 돌아가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포로곤, 밀분, 카브리오 여러 가지 이런 약재에다가 이 세 가지에다가 한두 가지를 더 첨가해서 갑니다.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이 약재가 앞에 써놨죠. 아무튼 써놓은 시, 흰, 젯 이게 뭘까? 이제 가만 보면 이게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교육 했었나? 뭔가. 내가 그 유튜브에 너무 많이 떼어가지고, 뭐가 남은 게 없네. 다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시드름병도 같이 된다? 시드름병에 가장 좋은 약재가 스포론이에요. 잘 들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흰가루병에도 들어요. 잘 듣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킹스베리나 금실 하시는 분들도 기본 베이스에는 얘를 가야 된다. 그래서 미리보는 시드름병도 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를 잡기 위해서 대부분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살균제의 60%에서 70% 약재를 다 치게 된다.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시드름병은 이렇게 잘라보면은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가운데가 그 내부에서 먹는 적 없는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뭐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관찰할 때는 그 가로로 새로 잘라지면 이렇게 가로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슬라이딩이 쳐봐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막힌 부분이 있어요. 얘가 결국에는 언제 갑자기 이제 클라이막스가 오냐? 얘도 똑같아요. 흰가루병과 똑같이 10월 보통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그 팍 쳐질 때 그때 쳐져요. 그리고 11월 달에도 쳐져. 딸기가 딸 때 됐는데도 자빠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아깝지. 앞전에 이제 9월 초만 넘어졌어도 내가 얼른 보식을 하면 되는데 딸기를 딸 때 됐는데 이게 그래도 이게 넘어져. 근데 이런 농가들은 공통점은 10월 달에도 많이 나왔어. 그리고 9월 달에도 정식 하자마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얘가 가장 어려운 건데 얘 또한 육무기 때부터 철저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7월, 8월 달에 우리도 가도 멀쩡하게 다 서 있어요. 육류할 때. 그때는 비료를 끌어버린단 말이야. 비료를 안 주니까 딸기가 그대로 서 있어요. 물 관리만 하고다 보니까. 근데 그 애를 정식하고 나서 그게 일정 밀도수가 넘어가거나 시드름병만의 소질이 좀 있어도 초기 때 잘 대응하면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똑같은 농가에서 내가 딸기면을 나도 심고 이 농가도 가져가고 저기 외부에서 쫙 멀리서 오신 분도 사가고 했는데 나는 괜찮은데 사간 사람이 A는 괜찮아. B는 또 안 좋아. 왜냐면은 딸기밀을 사가서 그 하루 이틀 묵은 상태에서 뭔가가 그 비닐봉지에 오래 있다든지 그것이 뭉쳐있는 상태에서 오래 있게 되면은 그 병반 자체가 더 그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뽑아서 심게 되면 정상적으로 가는 건데 거의 시간 타임을 두고선 이렇게 심게 되면은 병반의 그 밀도라든지 발생도가 틀려져요. 그래서 뭐 묘를 판 사람이 문제냐 심은 사람이 문제냐 똑같아요. 누가 잘못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면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잘라봐요. 이렇게 세로로 잘라보면 이거 긴 듯만 듯해.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잘라본 게 확실히 표시가 더 잘 나고 막히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일교차가 10도 이상 날 때, 특히 10월 달에 딱 멀쩡하게 잘 크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거든요.
쓰러져 버려요. 얘가 육류기 때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똑같이. 그래서 그렇게 가셔야 된다. 얘가 되겠죠. 그리고 또 보자.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렇게 관부가 외부에서 먹는 적 없는데 원을 그리면서 아니면 한쪽이 막혀 있어요. 막혀 있으면요 나중에 반드시 쓰러져 있어요. 처음에 9월달에 10월달에 가져오시면은 이 짝잎 저 상태가 되면요 이걸 잘라보면 이렇게 안 나타나요.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거든. 그래서 여기는 멀쩡한데도 슬라이스 해가지고 쳐보면은 상부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하부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해서 조기 때 입으로 나오면 얘가 나타났다. 짝잎 두 개는 큰데 하나가 적다. 또 하나는 큰데 두 개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나타나면은 일단은 80%는 시드름병입니다. 20%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 초기 때라면 다 뽑아내셔야 돼요. 교체하셔야 돼요. 저거 가지고 또 그러지 어떤 내가 이제 누가 팔거나 영양제 팔면 이것 맞추면 다 회복돼요. 이거 10만 원짜리인데 좋아요. 그거 치면 효과 없어요. 안 돼. 뽑아내셔야 돼. 시드름병 하나 심어놓으면은 얘가 번져요. 그래서 초기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일단 제거다. 제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정식을 했는데 이 경우는 나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야. 연무대 쪽에서 교육을 잘 안 오셔요. 그래서 연무대에서 가서 교육을 하다 보면은 거기가 옛날 방법을 많이 하셔요. 다행히 이제 익산에서 하신 분들은 연무대에서 하는 걸 보고 배워가니까 기술이 익산도 별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더라고. 그 기술은 은산 관내에서 센터에서 가까운 데로 잘 나가거든요. 저도 연무대 가끔 우리 사무장님 오셨지만은 연무대를 가면은 이게 고랑고랑 다 있어요. 연무대 가면요. 오전에 가잖아요. 그럼 또 이제 막 입수하는 날이야. 그럼 차가 막혀. 연무대 가는데 오늘 하루 다 날아갔네? 한 농가만 가는 거야. 딱 가서 농가 들어가면 그 한 고랑에 한 7, 8농가가 있어요. 그러면 제 차를 타고 가서 딱 그 농가 가. 그리고서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해. 차를 딱 대놓고서는 지금 켜놓고 들어가서 얼른 보고 딱 가야 되는데 그거 잡혔어. 그 8농가 다 가야 돼. 하루 다 날아가요. 서류도 해야 되고. 근데 연무대가 조금 과거에는 좀 많이 그 기술이 최신 바뀌는 기술이 약간 떨어졌는데 요거는 이제 왜 자꾸 무슨 얘기하다가 하냐면은 다시 돌아와서 시드름병이 아까 이렇게 얘가 어미묘가 감염이 됐으면은 원래 이론적으로 초창기 때 일본의 자료 한 20년, 25년 몇 가지 오는데 90일 걸린다. 몇 가지 오는데 50일 걸린다. 그러면 몇 가지 오는데 60일 동안 안 오겠네. 안 그래요. 고슬로 해보니까 불과 25일만 지나면은 최근에 한 3년 전에 연구자를 보니까 이게 너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 삽식임물을 빨리 하는 것이 어미묘에서 이 런너가 빨리 크니까 얘가 시드름병이 못 쫓아와요. 그래서 삽식을 하는 게 낫겠다. 어미묘가 감염됐어도 얘가 빨리 나오는데 삽식이 돼서 빨리 보통 한 20일이나 25일 안에 자르게 되면은 병반이 감염되지 않은 묘를 획득할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꾸로 얘기해서 육류기 때 다음 연도 월등화로 아니면 다음 연도 3월달에 식물물을 언제 확보하냐? 꽃이 피기 시작하는 10월달에 런너가 이게 나와있어. 분명히 갈 때 내가 자른 갔는데 돌아보니까 이만큼 나와 있어요. 빨라. 그게 원체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묘를 확보하셔야 돼요. 그 런너가 병에 감염되지 아니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걸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삽식은 또 그 방법이 아니죠. 삽식은 어차피 한 4월달, 5월달부터 이렇게 채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병이 없는 자 포장해서 발수를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 지금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시드름병에 대한 어떤 병반 특성은 질소가 과다해도 생기기도 합니다. 비료를 너무 세게 줘도 생기고 또 연무대는 좀 뒤에 한번 설명드리는데 그럼 얘들 약제는 뭐가 되냐? 똑같아요. 똑같죠. 스프로곤을 치면은 얘가 이제 탄저병도 같이 돼요. 이제 흰가루병도 같이 됐지만은 그래서 저번에 센터에 갔더니 그 강사가 스프로곤만 얘기하더라. 그러면 머니업을 개발한 회사에서 기분 나빠해요. 가려고 머니업도 있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갔더니 스프로곤이 좋대야. 오늘도 스프로곤, 내일도 스프로곤, 3일 뒤에 스프로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외화가 돼요. 섞어서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미리본, 미레빗이 지금까지는
새로 나온 농약이 흰가루병에 대한 저항성이 좀 그래도 버텨줘요. 그래서 지금 킹스베리 단지는 이제 미래비시로 들어간 지 한 3, 4년 되는데 아직까지도 잘 듣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원래 미래비시라는 약재는 시드름병의 그 기준에서 나온 약재예요. 근데 흰가루병에도 잘 듣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패턴을 그냥 소량딸기 하시는 분들도 돌리면서 한두 가지를 더 첨가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시드름병하고 탄저병을 같이 막고 있다. 그리고 눈 마른 병도 막고 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또 이제 아까도 얘기한 대로 견문이 썩은 병, 잇만병이라든지 뱀눈무늬병을 같이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 막으면 많이 막죠? 역병은 따로 쳐야 돼. 역병은 네버스라고 쳐야 되고 역병약은 이건 안 넣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치는 거고 어쨌든 이 정도가 이제 딸기에서 가장 그 긴급한 시드름병과 탄저병 그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시드름병을 잡기 위해서 65%를 치는 약재 중에서 탄저병도 같이 적용되니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가족 오셔요. 많이 오시는데 결론이 뭐냐? 예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방. 약은 병이 생기고 나서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가져와요. 여기 가져오셨어. 여기도 가져오고 다 해. 그 잘라보면 뭐 탄저병. 그럼 결론은 제가 뭐라고 답하냐면 스프로건 치세요. 이거 다 잘라서 시드름병. 스프로건 치세요. 결론이 똑같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진단하는 건 똑같은데 문제는 앞전에 하셨어야 된다는 거. 일무기 때, 이다방 꽃이 필 때 3일 간격으로 하셨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은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피곰팡이 지금 정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원체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피곰팡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오신 분 계실 테고 얘는 뭐냐면은 흐린 날이 계속됩니다. 12월 달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아침에 밤에는 어쩔 수 없어요. 밤에는 온도를 9도 10도 잡아주고 낮에는 해가 안 뜨면요 하우스 안에 온도가 이제 10 몇 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난방을 좀 틀어주면은 그래도 내부에는 습도가 말라요. 해가 뜨기 전에 1시간 전에 아이고 하늘이 뭐 구름이 꼈으니 햇빛이 안 뜨는 건 당연하니 뭐 낸들 어떠하리 뭐 저런데 어떠하리 그냥 간다. 아니라 난방을 틀어주세요. 난방을 틀어서 아침에 1시간 전에 해 뜨기 1시간 전에 내부 순환팬과 더불어 가지고 그 외기팬 배기팬을 갖다가 같이 틀어가지고 습을 말려주셔야 돼요. 그 습이 계속 낮에 온도가 상승하면서 일정한 어떤 그 습이 주어지게 되면은 제피곰팡이가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퍼져요. 그리고 야간에 보통 영상 3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제피곰팡이가 창가 쪽에서 뒷목에서 그때 뒷목에서부터 해서 붉게 변하면서 그게 제피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또 날씨가 좋은 날 제피곰팡이가 그 벌이라든지 또는 내부 순환팬을 돌면은 그 제피이 또 곰팡이가 날아가면서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1화방 수확을 하면서 2화방이 때 그 사이에도 약재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꽃잎이 탄립이 잘 안 돼도 그리고 팁번이 생겨도 잘 생겨요. 팁번이 생기면은 그 자리가 영락없이 온도 관리를 잘 못하거나 밀식을 하거나 딸기를 조금 과하게 심게 되면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특히나 이렇게 제피곰팡이가 그 팁번 발생한 지역에서 연달아서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시기 때가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 좀 넘어가서 이제 얘도 지금 이제 스프로곤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 꽃대가 있을 때는 스프로곤은 좀 위험해요. 스프로곤이 원래 꽃곰팡이에도 방지가가 되게 좋은데 뭐 이제 그 꽃곰팡이 꽃이 있을 때 치게 되면은 지금 정도면은 수용 불량률이 45%에서 89%까지 나와요. 그래서 꽃이 있을 때 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S1이라든지 사파이어, 칸투스 얘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조금 피해가 들어갔는데 1화방 수확하면서 2화방 꽃대가 나와서 꽃이 피기 전에 그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제피곰팡이 약재나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면 좋다. 저기나 지금 심하다. 그러면 이제 사파이어 훈연해서 그 피는 것이 되겠죠. 근데 습이 너무 많을 때 하면은 약해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한 220평 정도에 몇 개 피우셔요? 몇 개 정도? 자, 우리 사파이어 태우시는 분들 몇 개 정도 하실까요? 한 동당? 4개. 4개, 5개. 하우스 큰 데는 보통 5개, 보통 적은 데는 4개 정도 하는데, 뭐 그 정도 피우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딱 틀어놓고 나온다는데, 어떻게 틀어놓고
이렇게 나오면서 놓고 내려오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이제 뭐 잘 태우시면 그 효과는 좀 있는데, 어쨌든 그게 약간은 뭐 여왕벌에 좀 타격을 준다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튼 너무 이렇게 흐린 날에 습이 많을 때는 조금 약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그것이 악효는 좋아요. 삭바이오 다 사용하시나요? 그래요? 많이 사용하시네.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적 방제는 사실은 그게 썩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난방을 잘해야 된다. 이 대포는 조금 좀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제 하부로 내리셔야 돼. 베드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관리하면은, 지금은 닥트를 연결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름이 열농가당 한 농가당 피해가 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놓고선 닥트를 연결해서 쓰게 되면은 그름이 분진이 생기더라도 관리가 잘 돼요. 근데 애들이 사용만 좀 잘하면 괜찮은데 리스크가 커가지고 주위에서 쓰게 되고, 난방을 잘 하시면은, 환기도 잘 하시면은 요즘에는 잿빛을 피하는데 너무 일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 작년도 또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배기팬을 틀어야겠죠. 내부 순환팬도 해가 뜨기 1시간 전부터, 근데 밤새도록 이거 틀면요, 계속 돌아가요. 난방이 어려워, 한계가 있어. 그래서 밤에는 이거 못 틀, 1시간 전부터 해서, 하면 한 6시 반이나 7시 정도 가서, 난방기 틀면서 배기팬 하면서 내부에 있는 습을 갖다 낮춰줘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막 많은 질문해. 그럼, 아침에 그 하우스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열면 안 될까요? 조금만 열어도, 10cm만 열어도 이제 습이 쭉 빠져나가긴 해요, 겨울철에. 근데 그 찬 공기가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측면부터 잿빛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부를 열 수 있는 온도는 보통 낮의 온도가 9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열기가 어려워요. 직장 열 때, 여하권일 때는 절대 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열었을 때 외기 온도가 5도 미만을 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측면부터 바람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난방을 좀 틀면서 열면 되지. 그랬다가 난방비 폭탄 맞고요, 잿빛 좀 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해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흰가루병은 이제 아까 금실, 그 킹스베리는 반드시 흰가루병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싼유를 친다든지 662 때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때 못 잡으면 정식기 때 멀쩡한 듯 보이다가 10월 10일 정도 되면요, 그냥 그때까지 다 흰가루병 져야 돼요. 그때 방제가 안 돼요. 저한테 물어보면, 속마음은 그거 꺾어야 되는데, 네, 그 한 힌트 한번 쳐보시죠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나면 안 듣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유무기 때하고 정식하고 나서 꽃이 피기 전까지 그때 잘 잡으셔야 돼. 그래서 10월 달을 넘기면은 그다음부터 금실이나 킹스베리도 괜찮아요. 근데 그때 언제 잡아야 되냐? 정식하자마자 이제 약제 3일 간격 쳐야 되고, 반복해서 논산 갔더니 어떤 미친놈이 4일 만에 약을 하라고 했대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미쳤다고 소리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방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나온 약제 중에서는 뭐 새로운 약제가 또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좀 관찰을 앞으로 해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미래빛이 지금 잘 들었어요. 앞으로 또 바뀌면 또 바뀌는 약제를 쓰야겠죠. 뭐 지금 최근에 동방아우라든지 또 이제 다른 경로에 그런 데서 새로운 약제가 있어요. 흰가루병은 얘가 약제 저항성을 빨리 가져요. 그래서 새로운 약제가 가장 잘 들어요, 새로 나오면. 그래서 과거에 쓰던 약제가 어느 정도 치다가 그다음부터 안 듣는 순간에 약제를 바꿔줘야 되는 어떤 타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흰가루병이 잡기가 어렵지만은 또 남부지방은 또 틀려요. 남부지방은 황을 피우거든요, 황을. 그러니까 황을 피우면 우리는 안 돼. 비닐이 비싼 거야. PO 필름이에요. 그 다계품 코팅에 다 들어가 있어. 진주나 그런 데 가면 우리랑 온도가 틀려요. 따뜻해요. 그러니까 이중 하우스에다 하는데 비닐 까짓 거 뭐 매년 바꾸면 되지. 우리 비닐은 비싼 PO 필름이란 말이죠. 그걸 황을 피면은 사가버려요. 그리고 다계품 코팅이 이렇게 한 동 들어가는데 보통 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걸 사가버려요. 그 방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만의 방법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 약제들 갖다가 같이 돌려쓰면 좋겠다. 그래서 흰가루병은 약제가 잘 부착되는 쪽은 유무기 때 괜찮은데, 약제가 안 맞은 부분만 흰가루병이 이렇게 유달리 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제를 잘 맞으면 돼요. 그래서 자주 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